The language in this video has been translated using AI translation via HeyGen. While we strive for accuracy, the translation may not be entirely precise or reflect the original intent and meaning in all cases. We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s we work to make this content more accessible through AI-assisted translation. 이 영상의 언어는 헤이젠의 AI 번역 기술을 사용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번역 결과가 모든 경우에 완벽하게 정확하거나 원문의 의도와 의미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I 기반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단일 3D 컨포머가 아닌 여러 개의 3D 컨포머 생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AdMat Predictor에서 이 기능의 주요 용도는 3D 가상 스크리닝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상업용 벤더 카탈로그와 같은 아마도 대규모의 화합물 집합을 가져와서 이를 이용해 3D 컨포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 이상의 3D 쿼리 컨포머를 사용하여 해당 컨포머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스크리닝해 유사한 구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은 유사한 구조들은 구매를 고려하거나 후속 인이 앤 비트로 테스트를 진행할 가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ADMAT Predictor 버전 11 출시 웨비나에서 사용했던 슬라이드를 잠깐 빌려오겠습니다. 그 웨비나에서 이 가상 스크리닝 기능을 처음 소개했습니다. 유사도 점수는 겹침 부피를 기반으로 한 형태 항목과 선택적으로 파마코포 특징의 정렬을 기반으로 한 특징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 두 항목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겹침 부피는 원자 중심의 가우시안 함수를 사용해 계산됩니다. 이 방식은 실제 하드스피어 겹침을 근사하지만 최적화에 있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쿼리 컨포머와 데이터베이스 컨포머가 주어지면 여러 시작 정렬 각각에 대해 BFGS 최적화를 사용하여 유사도 점수를 최대화하는 강체 정렬을 찾습니다. 여기서는 사용자가 정의한 파마코포 특징을 시각화하는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분 후에 이 부분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사도 점수의 수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논문 링크도 있습니다. 이것은 3D 형태 및 파마코포 유사성 스크리닝과 같은 기능을 가진 많은 상용 도구에서 사용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교육 영상에서는 이미 3D 컨포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두었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라이브러리 메뉴에서 3D 항목 아래에 생성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 파일을 선택하세요. 이 파일은 SD나 스마일스 파일이 가능하며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빈 폴더도 지정하세요. 여기에는 SD 파일에 이미 존재하는 3D 컨포머를 사용하거나 실시간으로 컨포머를 생성하는 대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옵션도 있습니다. 이미 생성한 3D 데이터베이스에 컨포머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3D 컨포머 옵션 버튼을 클릭하면 영상에서 앞서 봤던 것과 동일한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다중 컨포머 옵션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다음 옵션은 각 화합물에 대해 생성할 최종 컨포머의 최대 개수로 기본값은 10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컨포머 쌍 사이의 최소 RMSD 값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모든 컨포머 간의 최대 에너지 범위는 몰당 킬로칼로리 단위로 지정됩니다. 이 최대 다양성 옵션을 선택하면 컨포머들 간의 높은 구조적 다양성이 낮은 에너지 값보다 우선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포머 재생성 시토션 각도에 대한 탐색 범위를 조절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dMat Predictor 사용자 매뉴얼에는 이러한 매개 변수와 전반적인 3D 방법론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한 번만 그 비용을 지불하면 이후에는 스크리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쿼리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각 개별 스크리닝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지는 않을 거고 디스크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만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캠벌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화합물 모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해당 폴더를 열어보면 데이터베이스는 본질적으로 일련의 바이너리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파일은 약 100만 개의 3D 컨포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크기는 약 800만 개의 3D 컨포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일들 자체는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여러 대의 컴퓨터에 분산시켜서 이후의 스크리닝을 더욱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크리닝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3D 컨포머가 하나만 들어있는 또 다른 SD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의약품입니다. 엘트론보팍이라고 불리며 혈소판 감소증 치료에 사용됩니다. 이제 기하학열에서 새 좌표가 이미 SD 파일에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은 ADMET 프리딕터에 로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둘 이상의 쿼리 화합물을 사용해서 유사성 스크리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화를 위해 이 영상에서는 여기 있는 하나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스크리닝을 시작하려면 메뉴에서 라이브러리 3D 유사성 검색 항목을 사용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스크리닝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캠볼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겠습니다. 그걸 선택하세요. 좋아요. 선택이 완료되면 여기 있는 상자에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전체 화합물 수와 전체 컨포머 수를 보여줍니다. 즉 각각 10만 개와 750만 개가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는 결과를 저장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미리 만들어둔 비어있는 폴더 results를 선택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른 옵션 몇 가지를 간단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피 중첩 계산을 위해 모든 원자를 탄소로 간주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사성 공식이 단순해지고 결과 유사성 점수에는 비교적 작은 차이만 있으면서도 검색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호환되는 엔비디아 GPU에서 실행하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며 저희 테스트에서는 최대 100배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도 괜찮은 GPU가 있어서 이 옵션도 그대로 두겠습니다. 피처 가중치는 약학적 특징 정렬 항목이 부피 중첩 항목에 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절합니다. 첫 번째 실행에서는 이 값을 0으로 두겠습니다. 즉 부피 중첩만 고려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성 임계값은 쿼리가 데이터베이스 컨포머와 얼마나 유사해야 최적 정렬 정보가 결과 폴더에 저장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원시 유사성 점수는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항상 저장되지만 정렬 정보는 어느 정도의 디스크 공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 임계값을 사용하면 유사성이 높은 결과만 디스크에 저장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점수는 타니모토 점수입니다. 따라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이번 실행에서는 값을 0.75에서 0.85로 변경하겠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실행에서는 나머지 옵션들은 기본값으로 두겠습니다. 이제 설정이 완료된 것 같으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GPU에서 실행되어 750만 컨포머 처리에 약 1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상당히 빠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여러 GPU 클러스터에 분산해 처리 속도를 훨씬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별도의 ADMET 예측기가 새롭게 열리게 되면서 입력하신 쿼리와의 유사도가
0.85 타니모토 임계값 이상인 데이터베이스 화합물들이 화면에 상세하게 표시됩니다. 유사도 점수는 별도의 열에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데이터베이스 내 특정 화합물의 유사도 점수는 그 화합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컨포머 중에서 최대 유사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 경우에는 최대 100개의 컨포머가 해당됩니다. 좋아요. 유사도 순으로 정렬하면 상위 결과가 먼저 보입니다. 드래그해 보면 처음 두 화합물의 유사도가 거의 완벽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쿼리 화합물과 거의 동일한 복사본입니다. 이들은 이온화된 형태이며 카르복실산이 이온화된 상태죠. 하나는 이 이중 결합에서 시스트렌스 입체화학이 정의됐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다른 화합물입니다. 세 번째 화합물은 쿼리와 비교했을 때 구조 골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히트와 원래 쿼리 간의 정렬을 확인할 링크가 있습니다. 정보가 저장된 SD 파일로 연결됩니다. 이제 저는 3D 시각화형 바이오비아야 도구에 SD 파일을 연결하여 정렬을 그래픽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모습입니다. 즉시 알 수 있듯이 화학 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화합물의 전체적인 형태는 실제로 꽤 비슷합니다. 하지만 작용기들의 정렬 상태는 그다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단순히 부피 중첩항뿐만 아니라 피처항도 포함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이 창과 첫 번째 유사성 스크리닝의 초기 결과창을 모두 닫겠습니다. 그리고 쿼리 화합물을 사용해서 유사성 검색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처 특징들입니다. 여기 이미 이 박스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이는 피처 정의가 포함된 입력 파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admit predictor와 함께 제공되는 파일을 가리킵니다. 이 파일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몇 가지 기본 피처가 들어 있습니다. Daylight Smart의 문법을 사용해서 이 파일을 직접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피처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직접 이 파일을 수정해 일부 피처를 제거하고 세 가지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엔 수소, 결합, 수용체, 공여체, 고리 세 피처만 있습니다. 쿼리 화합물의 ED 표현 위에 이 피처들이 겹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자는 이 파일을 수정하거나 새 파일을 만들 수 있어서 상당히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처를 사용하려면 피처 항의 가중치를 볼륨 항에 비해 0이 아닌 값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값을 4로 설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값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 피처의 가중치가 형태와 거의 동등하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형태항은 화합물 내의 모든 원자를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체 원자 수보다 약학적 특징의 수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1보다 훨씬 크게 사용하면 이런 차이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로 유사도 인계값을 0.85에서 0.65로 낮추겠습니다. 그 이유는 피처 항을 사용할 때 산출되는 유사도 점수가 대체로 더 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쿼리 화합물의 어떤 특징이 3D 컨포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특정 화합물과 동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수들이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값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이 값이 무엇이든 모든 원시 유사도 점수는 저장됩니다. 이것은 앞서 보여드린 개별 SD 파일의 최상의 정렬 결과만 저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일은 여기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쿼리를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3D 컨포머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화합물들을 즉시 제외시켜 스크리닝 대상에서 아예 고려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정의했고 이제 그 파일을 지정하겠습니다. 그 파일의 이름은 excluded motifs CQF입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을 클릭해 파일을 열면 쿼리가 하나 나옵니다. 이 쿼리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양끝 고리 원자 사이를 두 개의 원자로 된 연결사슬이 이어주는 구조이며 고리 사이의 모티프가 정확히 그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작할 때와 아주 비슷해 보이지 않는 독특한 히트들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즉, 명확하지 않고 화학 구조가 정말로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사용해 불필요한 히트들을 걸러낼 컬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옵션들로 결과 폴더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OK를 클릭하면 이전 결과가 덮어써질 것이라는 경고가 뜨는데 괜찮습니다. 더 복잡한 유사성 정의 때문에 화면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항목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우 빠릅니다. 다시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전과 같이 유사성 기준으로 정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아주 유사한 히트는 없고 그것은 우리가 사용한 필터 퀄이 덕분입니다. 첫 번째 화합물조차도 여기 융합 고리 시스템 때문에 약간 다르게 보입니다. 이걸 첫 번째 예시로 사용해서 오버레이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디스커버리 스튜디오가 실행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파마코포 특징들의 정렬도 이제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점입니다. 고리 시스템이 정렬된 것을 볼 수 있고 일부 수소 결합 수용체들도 여기서 훨씬 더 잘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화합물의 전체적인 위상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유사성의 예시입니다. 다른 예시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융합 고리 시스템이 있지만 여기서는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 추가된 질소 원자가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뷰어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확실히 차이점이 보이는데 연결고리가 다르지만 여전히 부피 중첩 측면에서 꽤 좋은 유사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파르마카 사특성 중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설포닐기가 카복실산과 정렬되어 있습니다. ABMED Predictor에서 제공하는 주요 3D 기능에 대한 간략한 개요였습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유료 속성 예측 라이선스 구매 시 제공되니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피드백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